안녕하세요. 당뇨스쿨의 장유도 한의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수치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첫째는 당화혈색소, 둘째는 공복혈당, 셋째는 식후혈당인데요. 이 셋 중 당화혈색소 수치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뇨 진단, 그리고 당뇨약 처방 시에 가장 중요한 골드 스탠다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만 신경 쓰고 관리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당화혈색소는 괜찮은데 식후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식후혈당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후혈당만 유독 높은 경우에도 혈당을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입니다. 그 이유는 당화혈색소는 최근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반영할 뿐 혈당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심한 경우, 즉 혈당 변동성이 큰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가 동일하더라도 각종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당 변동폭이 클 때의 위험성은 많은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는 혈당 변동성이 당뇨 합병증의 위험 인자가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의 변동이 심하면 각종 흔히 알려진 당뇨 합병증 이외에도 치매나 인지장애 같은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연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는 당화혈색소가 동일하더라도 혈당 피크, 즉 혈당 최고점이 높다면 치매나 인지장애의 위험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최고점을 기록하는 순간은 식후이기 때문에 식후혈당이 높을수록 치매나 인지장애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이외에도 1호 언하이드로글루시톨 수치를 측정해서 분석했습니다. 1호 언하이드로글루시톨은 혈당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경우 수치가 안정적이지만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증가해 혈중 농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당화혈색소에 비해 짧은 시간에 혈당 변화를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혈당 변동폭이 크고 혈당 피크가 높을수록 1호 언하이드로글루시톨의 양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인지장애와 치매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당화혈색소 7% 미만인 군 안에서도 혈당 피크가 더 높은 그룹에서 치매가 발생하는 빈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당화혈색소 7% 이상인 군 안에서도 혈당 피크가 더 높은 그룹에서 치매가 발생하는 빈도가 더 많았습니다. 즉, 당화혈색소 수치가 같더라도 혈당 피크가 높으면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당 피크가 높더라도 치매의 위험이 크게 높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혈당 변동폭과 인지장애의 관계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당화혈색소가 7% 미만인 당뇨군에서 혈당 피크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당뇨군에서도 혈당 피크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당화혈색소 수치가 같더라도 혈당 피크가 높으면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당뇨가 없는 경우에는 혈당 피크가 높더라도 인지 기능이 유독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당화혈색소의 평균 수치뿐만 아니라 혈당의 변동폭까지 고려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변동폭 관리는 식후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혈당이 가장 높은 혈당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인데요. 식후혈당이 유독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후혈당이 유독 높은 경우에는 주로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에 신경 쓰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GI 지수를 따져 당뇨에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식단을 신경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빨리 먹는 식습관이 있거나 간질환 등이 있거나 간 기능이 떨어져 당대사가 원활히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식후혈당만 높은 경우 식후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식사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잡고 최대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이 한꺼번에 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 섭취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식후혈당이 높은 대부분의 분들이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은 것이 원인인데요. 식단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드시진 않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GI 지수를 따져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당류에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맞는 탄수화물을 적절히 공급해 주세요. 셋째, 식후 30분 동안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능동적으로 소모하기에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이나 몸에 대근육을 쓰는 하체 근력 운동이 가장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아가시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따로 운동하러 가기 힘드시면 잠깐 짬을 내서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혹은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들은 잠깐 짬을 내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고 식후 혈당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당할색소 수치뿐만 아니라 혈당의 변동폭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혈당이 가장 높은 순간인 식후 혈당을 관찰해 보시고요. 스스로 관리가 힘드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당뇨 스쿨에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2주간 받을 수 있는 당뇨 편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